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글을 씁니다. 지난 주말 시댁에 갔다가 말 그대로 대판하고 왔습니다. 그 주 목요일쯤 남편이 퇴근 후 갑자기 엄마가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지난주에 다녀오지 않았냐. 나 피곤하다. 평일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 유일하게 쉬는데 무슨 한 달에 두세 번 주말마다 시댁을 가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본인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계속 해오셔서 가야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는 친정에 가자. 우리 엄마도 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주말이 다가오면 남편과 항상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결혼 전 분명히 효도는 셀프로 각자 하자던 남편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 또한 결혼 전에는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주 보고 싶다 하시는데 왜 그러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말로는 저하고 만나기 전엔 본인한테 관심도 없었다는데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튼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는 안 갈 거다 하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제 눈치를 보며 침실에 들어와서는 제발 같이 가자. 엄마가 계속 전화 오고 난리다.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자. 하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못 들은 척 하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너 저번에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거 이번 생일에 사주겠다. 그러니 제발 같이 가자. 엄마 전화가 계속 와서 감당이 안 된다. 하고 말하더군요. 정말 안 가려고 했었는데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갖고 싶었던 걸 사준다 하니 진짜 이번에만 가고 한동안은 절대 안 가겠다 작정한 후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전화해도 모른 척 하더니 내가 사정을 해야 오는 거냐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오지 않았냐. 그리고 원래 이번 주에는 친정에 가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여기에 오느라 밀렸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은 왜 가?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으며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려 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가 애냐?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기 싫었는데 오자마자 계속해서 비꼬으며 말씀하시니 순간 미친 듯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은 애라서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매주 오라고 하시는 거냐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제 말에 순간 집안 분위기가 완전 싸해졌었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일과 등신 같은 남편에 대한 빡침에 생리까지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웃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화가 나셨는지 다르다. 그게 어떻게 같냐 하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알겠다. 얼른 밥 먹고 가겠다. 밥 주셔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맡겨놨냐며 또 화를 내시기에 밥도 안 먹일 거면 왜 부르셨냐 하고 말해버렸죠. 이후부터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더 있으면 정말 심한 말이 오갈 것 같아 뭐래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혼자 나와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보고만 있더군요. 그 모습이 더 빡쳐서 집에 와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냥 시댁에서 어머님과 알콩달콩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후기입니다.
퇴근하고 집안일하다 글 썼던 게 생각나 들어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이 글을 쓴 목적이 댓글을 캡처해서 남편한테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기에 조롱하는 댓글들도 상관없다 싶네요. 사실 급하게 쓰느라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날 제가 폭발하기까지 정말 많은 서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결혼하고 나면 남이다. 니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다. 하고 소리치시던 시어머니였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그 말을 했던 분은 어디로 간 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거기다 매주 안 가면 큰일이 날 것처럼 난리를 치셨고요. 결혼 후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저를 째려보시며 내 아들을 뺏어갔다 하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길을 의심했었죠.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도 본인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인지 매번 주말에 혼자 다녀오라고 해도 절대 혼자 안 가더군요. 저 없이 혼자 가기 싫다고 난리를 칩니다. 어머님과 둘이 있으면 어색하고 얘기를 들어주다 지친다 하면서요. 어쨌든 이번에 정말 많이 참다 폭발한 거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는 거 아니면 평생을 함께 살 텐데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거라 생각해서 집에 와서도 무덤덤했습니다. 사실 당시 제가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보단 남편 때문이었지만요. 신혼 완전 초기에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한테 화를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원래는 두 분이 여행 가시려는 걸 어쩌다 저희와 휴가 스케줄이 맞아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다 내셨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사실을 알고 드러누워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 매주 저희에게 시댁에 오라 하셨고 저희가 안 가고 남편이 전화를 씹자 드러눕고 난리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시어머니와 연을 끊을까 생각까지 했었는데 홀어머니라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일이 날까 싶어 되도록이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고 맞추려고 했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갈 때마다 아들을 본인 남편 대하듯 하시며 제가 종인 것처럼 대하시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게 저번 주에 터진 거였고요. 아무튼 그날 문을 안 열어줘서 남편은 3일 동안 강제로 시댁에서 어머님과 지내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 화가 조금 누그러져 남편이 집에 들어온 상태이고요. 사실 그날 제가 말이 심한 부분도 있다 생각하지만 남편도 워낙 본인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봐온 게 있어서인지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미안해하는 눈치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캡처해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보내며 여태까지 시댁에 방문했던 횟수 확인해서 그만큼 친정에 가서 인사드리고 시간 보내고 와라. 안 그러면 너랑 같이 계속 사는 걸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한다. 하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댁 방문 횟수와 친정 방문 횟수를 맞춰야 하고 시어머니께서 또 부르면 혼자 가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는 말도 같이 했네요.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안 되는 말을 저한테 하시면 시어머니고 뭐고 이혼 생각하고 대판 엎을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 시어머니는 차단했습니다. 매일 연락해서 남편 밥 뭐 해줬냐, 주말에 뭐 하냐 하고 물어보시고 제가 놀러가거나 즐거워하는 프사를 올리면 바로 연락해서 지금 뭐 하냐 하며 은근히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단해서 오히려 마음은 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시고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우선 처음 글을 보고 정말 싸가지 없구나 하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오해했었네요. 제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머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겠습니다. 쓰니가 그럴만했구나 싶네요. 저도 결혼해서 처음 명절 지내고 집에 도착해서 잘 도착했다 전화드렸더니 첫마디가 내 아들 너한테 뺏겼다였습니다.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싫고 좋음을 정확히 표현해야 서로가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싫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그게 나중에 편합니다. 표현 그게 제일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받게 행동을 해야죠. 쓰니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고 넘겼어야 했나요? 곧 합병 걸릴 판인데 저렇게라도 풀어야죠. 세 번째, 후기까지 봤는데 쓰니 많이 참았네요. 잘했습니다. 본인 아들 두고 왜 그렇게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어서 난리들인지. 내내 하면서 노예처럼 살 거 아니면 한번 지르고 성 긋는 게 나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전화 안 하고 얼굴 도장 안 찍는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남의 부모가 난리들인지. 아들 가진 게 뭐 그리 큰 유세라고. 웃긴 건 정작 그 아들조차 자기 엄마 감당이 안 돼서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그럴수록 지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네 번째, 쓰니가 성격이 좋아서 여태 다 받아주고 있었네요. 처음부터 가기 싫어한 것도 아니고 분명 왕래하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했겠죠. 그래서 쌓이고 쌓인 상태인데 거기다 또 자기 기분을 표출했으니 말이 좋게 나오겠나요? 팩트는 어른도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받는 거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호구처럼 당하고 사는 것보단 미친년으로 사는 게 나아요. 저런 거 참고 살다가 병 걸려 죽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불쌍한 세대이긴 하지만 세대가 바뀌어서 같이 돈 버는데 예전처럼 며느리 노릇 강요하는 건 불합리하죠. 여섯 번째, 시어머니는 올가미짓하고 쓰니는 싸가지 없고 남편은 등신 같고 아주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